이치하미신다 강성현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 자,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공사 입장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상 뭐 시행사라든지 조합 측이라든지 제공해주는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아무래도 제공해주는 계약서는 뭔가 그 상대 쪽 파트너 쪽에 좀 더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표준 계약서들이 존재합니다. 자, 표준 계약서들이 존재하는데, 이 표준 계약서를 머릿속에 심어 놓고 기준을 삼아 놓고 파트너 측에서 제공해주는 계약서를 받고 검토해 봤을 때 뭐가 빠져 있고 뭐가 들어갔는지, 왜 빠졌으며 어떤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공사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게 뭐 작은 공사도 아니고 아무래도 뭐 가로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조합원들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조합원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공간들을 짓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임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자, 계약서 검토를 하다 보면 시행사 쪽이나 조합 측의 니즈가 어떤 건지도 조금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한번 읊어드려 보겠다라는 취지로 계약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는 1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장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장 이주 및 철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랄까요, 저기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그 토지에, 그 대지에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주를 할 수 있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런 터전들을 다시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주도 중요하고 철거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주 및 철거 2장에 관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거주자의 이주, 정비구역 안의 거주자, 세입자를 포함한다. 의 이주는 도급인이 정한 이주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도급인의 책임하에 완료해야 된다. 자, 도급인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조합 또는 시행사입니다. 조합 또는 시행사 측에서 정한 이주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그 조합 또는 시행사의 책임하에 완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대말은 시공사의 책임하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주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 공과금 등 미납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의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당연한 거죠. 거기서 이주 나가야 될 분들이 세금을 정리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산 그날까지, 살고 있는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모든 제세공과금들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제세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하면 또 시행사 쪽이나 조합 측이나 뭐 이런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죠. 자, 도급이는 해당 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 사용 등의 공급 중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이는 이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이제 전기나 수도나 뭐 가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중지를 해야 되겠죠. 공급 중지를 해야 되고, 이런 기타 제반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공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 시행사가 책임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수급인은 시공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건축물 등의 철거. 자,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자, 조합과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해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합 또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상호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 그 철거를 개시하고, 시공사는 2주 완료 후 그 사람들이 다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몇 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자, 이거 몇 개월 있죠, 이거는 협의사항이겠죠. 몇 개월 이내에 철거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는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인과 함께, 조합 또는 시행사와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작물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부산물들은 도급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엎을 수가 있어요. 도급인이 아니고 수급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나오는 그 철거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및 골재 또는 부산물들은 조합 또는 시행사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협의하여 수급인이 처분한다. 이거 지금 시공사가 되게 불편하죠. 사실 이 말 자체가. 이게 돈이 되는 것들은 시행사나 조합에서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시공사가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협의해서 담한 이후로부터는 사실 제끼는 것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조합 또는 시행사 측과 시공사는 본 사업 부지 내 전기 그 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 권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주 및 철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